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절의 김경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수술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68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처음 내원 당시 지금 보면 오랄 하이진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틀니를 안 하고 사실은 임플란트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셨지만 저희가 초진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오랄 하이진이 좋지 않고 치주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상악과 하악과 마찬가지였고 그 외에 이제 31번 치아가 미싱되어 있는 상태고 44번 치아는 프랙처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환자분의 메디컬 히스토리상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과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서 잇몸이 많이 나빠졌다 그러시고 현재는 당뇨는 컨트롤되는 상태이고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를 메디케이션 중이지만 특별히 수술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하악의 원 MS를 이용한 시술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하악에 대한 계획은 32번과 그다음에 41번, 42번 그 세 개의 치아 그리고 44번 부러진 치아를 발치를 하고 하악의 44번 부위의 임플란트 그 다음에 42번과 32번 부위의 원 MS를 이용해서 식립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악은 사실 오늘 수술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요. 상악엔 사실은 그 치조골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환자분은 처음엔 고정성을 원하셨지만 사실은 어퍼립이 상당히 좀 콜랩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악에는 오히려 오버덴처가 좋을 것 같아서 4개 임플란트를 심고 오버덴처를 식립하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진시 내원 당시의 구강 내 모습인데요. 상당히 하이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는 사실은 전치부에 어느 정도 스케일링을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처음에 내원 당시 하악 전치부에 보면 상당히 치석이 많고 하이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상악에는 4개 임플란트 심고 오버덴처를 계획을 해서 시술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악 전치부에 보시면 32번 부위가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2번 부위고요. 42번 부위 그다음에 44번에 이 부분은 버컬본이 좀 소실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이드 팀과 상에서 수술 계획을 보면 32번 부위에 TS3BA의 3.0의 10mm 임플란트를 1MS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기로 하였고요. 42번 부위도 역시 3.0의 10mm 임플란트, 그 다음에 44번 부위는 4.0의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버컬 쪽에는 뼈 이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치조골이 소실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에 32번, 42번에 3.0의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44번 부위는 발치 후 즉시 그 부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에어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상태가 되겠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다 체결을 하였고 지금 보시면 32번 부위에 이와 같이 식립을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였던 대로 발치와이지만 하악 전치부에 상당히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42번 부위도 비교적 좁은 네로우 니치이지만 정확하게 잘 식립된 즉 원 MS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식립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4번 부위에는 식립한 후에 에이오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버컬 쪽에 본고람트를 같이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진시에 이와 같이 하이진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하악 전치부에 대해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최종 보철물을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상악에는 이제 오버덴처를 시행하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면 덴처를 뺐을 때 어퍼 립이 상당히 콜랩스된 상황이라서 덴처를 이용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상악에는 픽스보다는 오버덴처를 선택을 했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나중에 혹시 상악에 대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악에는 이와 같이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초진시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해졌고 환자분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44번 부위에 지금 보면 임플란트 식립하고 본그라프트한 부분이 약 7.5개월 후에 현재 유지된 걸 보실 수가 있고 42번 부위도 7.5개월 후에 상당히 치조골의 얇은 곳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32
32번 부위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약 7.5개월 팔로우업한 상태에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고, 하악의 비교적 내로한 리치에서 저희가 1MS를 이용했을 때 처음에 계획하였던 위치에 정확하게 식립이 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술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악 전치 무선 발치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42번을 발치를 하고, 41번은 뭐 쉽게 발치되고 42번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은 치조골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석세이션 시켜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32번도 발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부위는 지금 보시면 제가 위쪽이 치아가 부러져서 이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넘버 9번 언볼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치를 시행을 하였고요. 안쪽에 그래놀 티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메스로 좀 제거를 하고 확실하게 큐렛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버칼월이 좀 깨져 있는 양상,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식립하고 바깥쪽에는 뼈 이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전치부에도 32번, 42번 큐렛을 시행한 후에 이와 같이 어댑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템플레이트가 잘 맞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비교적 하악 전치부의 MS 임플란트 같은 경우, 1MS 같은 경우는 슬리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잘 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지금 보시면 1MS의 패스드릴 7mm짜리를 먼저 해서 우리가 발치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패스드릴을 시행할 때 우선 7mm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더블 컨택 개념으로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짧은 임플란트 패스드릴을 먼저 사용을 하였고요. 7mm짜리를. 그 다음에 13mm짜리의 1MS 패스 드릴입니다. 13mm짜리.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까만색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어서 스타퍼까지 하게 되면 13mm, 그 다음에 11.5, 대략 10mm 조금 넘게까지 드릴링을 했습니다. 10mm 좀 넘게 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42번 부위도 똑같이 지금 보면 저희가 10mm 임플란트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10mm보다 조금 넘게까지 드릴링을 시행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에 역시 좀 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사실은 바로 2.3에 10mm 할 수 있지만 8.5를 먼저 하겠습니다. 8.5를 먼저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패스 드릴을 해놓은 부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8.5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3의 10mm 드릴을 이용해서 10mm까지 풀로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이 가능하면 더블 컨택이 유지가 돼서 보다 데비에이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한 번 더 스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3에 역시 1MS 10mm 드릴로 풀랭스로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3에 10mm를 풀랭스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스테빌리티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2.7의 경우에는 조금 짧게 드릴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8.5까지만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7에 8.5mm 1MS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하단에서는 조금 더 유지를 얻기 위해서 8.5까지만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S3 3.0의 10mm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충분히 소화시킨 후에 아무래도 좀 옵셋이 13mm가 되기 때문에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80% 내외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1MS 같은 경우 좀 길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핸드렌치로 토크렌치로 이와 같이 풀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뭐 스테빌리티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 30N 이상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대로 위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튼 최대한 미끄러진 걸 막기 위해서 왼쪽에는 32번 부위에는 그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그대로 유치시킨 상태에서 버티컬 앵커 역할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42번 부위를 또 마찬가지로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치가 좁기 때문에 최대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도를 하였고요. 3.0의 10mm 역시 엔진으로 약 80% 내외 드릴링하고 핸드렌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임플란트를 제 위치까지 보내도록 해야 돼요.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충분히 30N 이상 나와서 잘 유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44번 부위도 7mm 패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치화하기 때문에 이쪽도 혹시라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7mm 패스들을 먼저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 13mm 패스들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최하단이 8.5mm, 두 번째 레이저 마킹이 약 10mm이기 때문에 10mm 내외까지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mm 조금 넘게 드릴링을 하고 패스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니셜 드릴을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드릴을 시행을 하고 이니셜 풀랭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5에 10mm 원가이드를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3.5에 10mm 원가이드를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상단이 아무래도 이게 루트가 있던 자리라서 조금 콜랩스가 돼서 조금 풀랭스가 드릴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11.5mm 긴 드릴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깊이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1.5mm 좀 더 긴 드릴을 이용해서 위에 스토퍼가 닿아서 풀로 안 들어가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약간 긴 드릴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4.0에도 먼저 10mm 드릴을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도 스토퍼 때문에 걸릴 것 같아서 10mm 드릴을 시행을 해보고 지금 보시면 풀랭스가 드릴링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택이 루트레스트가 있던 부분에 콜랩스 돼서 갔습니다. 스페이스가. 그래서 4.0에 역시 11.5 한 단계 긴 드릴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스타퍼까지 끝까지 닿지 않는 약간의 간섭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단계 긴 드릴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는 4.0에 10mm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0에 BA 서피스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엔진을 가지고 약 80% 내외 드릴링을 하고요.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렌치를 가지고 임플란트 드라이버로 충분히 제 위치를 시키도록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충분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N 이상 충분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헥사 포지셔닝까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간을 했고 하악 전치부는 좀 깊어서 스마트백가 잘 측정이 안 됐고 4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스테빌리티는 상당히 좋게 ISQ는 한 80 정도 나왔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전치부에 먼저 체결을 하고 32번, 42번 그 다음에 역시 44번 부위에도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후에 버컬 쪽의 본 디펙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뼈 이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힐링을 장착한 상태에서 에이어스 콜라겐을 이와 같이 해서 버컬 쪽에 본 디펙트 있는 부분에 뼈 이식을 동시에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루트레스트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콜랩스가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에이어스 콜라겐을 이용해서 충분히 본그라프트를 해놓고요. 버칼 쪽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힐링 어버트먼트 측면까지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봉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치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쪽과 메지알과 디스탈 쪽에 이와 같이 인터럽티드로 먼저 슈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버칼 쪽에서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를 들어가서 링구아를 통과를 한 후에 다시 링구알에서 라비알 쪽으로 버칼 쪽으로 이와 같이 리드를 자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호리젠탈 매트리스 유사하게 해서 버칼 쪽에 지금 진지바가 좀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홀드해 주는 식으로 슈처를 봉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당겨서 프라이머리 클로저 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도록 해서 이와 같이 힐링 어버트 주변을 이와 같이 일종의 매트리스 슈처 비슷하게 봉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 전치부도 발치화의 부분이 있어서 이와 같이 조금 더 봉합을 해서 소프트 티슈를 클로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MS를 이용해서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신입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수술 도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원가이드에 비해서 1MS 같은 경우는 옵셋, 즉 템플레이트 탑에서 픽스처 탑까지가 약 13.5mm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슬리브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좀 끼임 현상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치후 즉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패스 드릴을 이용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대로 신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